해드릴 내용은 발목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좀 고질적인 만성화된 통증 중에 하나인데요. 발목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관절염 하면 떠오르는 관절이 어느 관절이에요? 대부분 이제 무릎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무릎의 관절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오늘 얘기해드릴 발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고관절이나 허리 쪽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관절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무릎, 발목, 고관절, 허리. 체중. 자, 몸무게하고 좀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손목이나 어깨에도 관절염이 생기지만은 여기는 별로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릎하고 발목이 가장 흔한 이유는 체중의 관계, 체중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발목에 생기는 관절염에 대해서 어떤 증상들이 생기고 어떤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발목 관절염이 생기면 증상은 일단은 관절염이 초기에는 연골이 약간 닳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좀 심한 운동, 뭐 가령 계단을 오르내린다거나 그럴 때 조금씩 시큰거리고 퍼즐 걸을 때는 또 좀 괜찮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다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연골이 좀 더 많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일어서려 그러면 막 뻑적지근하게 아파서 한동안 한 몇 분 정도는 쩔뚝거리고 걷는데 그러다 보면 또 좀 적응이 돼가지고는 괜찮다든지, 자 그러다가 이제 연골이 거의 다 닳을 때쯤이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걸어도 계속 아파요. 좀 무리하거나 많이 걷고 나면은 더 막 욱신거리고 혹은 밤이 되면은 막 욱신거려가지고는 잠을 잘 이루기가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관절염의 진행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은 일단은 관절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인대를 심하게 다치고 나서 인대가 회복이 덜 돼서 좀 발목이 이제 덜 그럭거리겠죠. 그런 게 이제 장기가 오래되면서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외상 이후에 회복이 좀 더뎌서 혹은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질환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비만,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발목에 너무 무리하게 무게가 실려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은 간단해요. 엑스레이 딱 찍어보면은 관절염이 있구나 없구나 엑스레이 한 장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정상적인 관절하고 비정상적인 관절이 차이가 많이 나죠. 뭐가 차이가 나죠? 정상 관절은 마진이 깨끗해요, 모서리가. 그리고 관절 틈이 잘 벌어져 있죠. 근데 관절이 이제 막 닳기 시작하니까는 어때요? 좀 울퉁불퉁해졌어요. 그 다음에 관절면이 지금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관절염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이제 퇴행성 관절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는데요.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지고 점점 퇴행화가 진행이 되면서 뼈가 정상적인 모양보다 좀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와요. 돌끼리 자꾸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돌이 모서리가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뼈끼리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뼈가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옆에 굴곡 같은 게 생기고, 날카로운 뼈가 옆에 있는 살들을 자꾸 찔러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연부조직들이 계속 염증 상태가, 상처가 나고 회복되고가 반복이 되면서 염증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죠. 자, 엑스레이를 굳이 찍지 않더라도 관절에 문제가 생겨 관절이 점점 굳어지면은, 자 이렇게 생긴 관절이 잘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는 게 좀 둔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관절염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모든 움직임이 다 조금씩 제한이 돼요. 가령 이제 왼쪽 발목하고 오른쪽 발목이 있는데 주로는 한쪽 발목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양쪽에 같이 생기기보다는. 그래서 정상적인 관절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 비교를 해보면은 관절염이 생긴 쪽이 움직임이 다 떨어지는데 한 방향만 떨어지고 한 방향은 정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뒤로 접혔을 때, 구부려 봤을 때는 한 20도 정도, 발목을 폈을 때는 한 50도 정도 펴지는 게 정상이고요. 다음에 내반, 외반은 한 5도 정도 이렇게 내반, 외반이 되는 게 정상이고요. 다음에 내전과 외전이 한 10도 정도 움직이면은 정상인데, 관절염이 생기면 이 모든 움직임에서 정상 범위보다 조금씩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굳이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증상하고 그 사람의 움직임만 보고도 이 사람 관절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죠. 자, 이제 한쪽 발목에만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요. 이유는 그쪽 발목에 체중이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앉아있는 자세들이 대부분 좀 안 좋아요. 다리 꼬고 앉는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 바닥에 책상 다리하고 앉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골반이 좀 틀어져요. 자,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골반이 내려간 쪽 다리에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릎도 들어가고 발목 쪽에도 훨씬 더 많은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을 해결을 하고 나도 또 금방 재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골반 자체를 교정하는 치료를 해서 맞춰놓으면은, 골반만 교정을 했는데 발목은 특별히 치료를 안 했는데도 좋아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틀어졌을 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요. 퇴행성 관절은 결국엔 연골이 자꾸 닳는다는 얘기예요. 피가 잘 돌까요? 안 돌까요?
피가 잘 안 통해요. 우리 온몸은 다 마찬가지죠. 피가 잘 통하는 조직은 회복이 잘 돼요. 근데 피가 잘 안 통하는 조직은 회복이 더디고 꽤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퇴행성 관절이 있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치료는 이 두 가지 조합을 가장 많이 권해드려요. 봉독으로 피가 잘 돌게 만들어줘요. 벌에 쏘면 좀 퉁퉁 붓고 가렵잖아요. 그만큼 평상시보다 혈액량이 한 10배 가까이 이제 모여들게 되고요. 강고란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관절염 환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한 약제인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 2달 정도 꾸준하게 쓰고 나면은 한 80% 정도가 관절이 좀 많이 보강이 되면서 통증도 사라지는데요. 한 2달 정도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치료를 하면은 꽤 많이 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치료가 좀 잘 안 돼요. 왜냐면 걸을 때마다 자꾸 압력을 받으니까 관절염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과체중인 분들은 일단은 체중을 좀 줄이는 방법을 먼저 권유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관절염은 이제 관절의 움직임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어떻게든지 관절 움직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법으로 발목을 꺾어주고 틀어주고 하면서 좀 움직임을 조금씩 회복시켜주면은 점점 도움이 돼요. 피가 돌면서 관절도 좀 더 이완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절이 내가 안 좋다 싶으면 집에서 좀 충분히 그렇게 운동을 해보시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네, 어깨동물 한의원 찾아오셔서 발목이 아픕니다 하면 또 저희가 또 잘 진단해드리고 잘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길 가다가 앉았다 일어서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서시는 분을 봤어요. 발견을 했다 그러면 이제 좀 아는 척도 좀 하시고 어디 한번 움직여봐요 했는데 움직임이 좀 떨어졌어. 아이고 관절염이네 그거 좀 아는 척도 하시고요. 그리고 손을 딱 잡고 이제 어디를 데리고 와요? 네, 저희한테 데리고 오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데 소개시켜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들으실 수 있게 정성껏 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